안녕하십니까. 교통사고 실무TV입니다. 먼저 영상을 보시겠습니다. 한 번 더 보시겠습니다. 고속도로 인터체인지 부근에서 2차로를 따라 운행 중에 가속 구간에서 승용차가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거리적으로 충분하죠. 진입을 하지 않고 있죠. 지금 진입을 합니다. 속도가 낮게 진입했다 하더라도 가속을 해서 진행해 간다면 추돌사고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이 승용차의 진입 시점이 중요한 포인트가 됩니다. 이 승용차의 후미등이 전혀 켜지지 않은 상태죠. 고속도로에 진입하면서 제동등이 작동하기 시작합니다. 중요한 포인트가 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제동 또는 감속을 했기 때문에 거리가 급격하게 줄어들고 그로 인해서 추돌이 발생하는 겁니다. 사고 영상을 보셨죠? 여러분이 이런 사고의 당사자라면 황당하시겠죠? 또는 실무자거나 지인으로부터 자문 의뢰를 받았을 때 어떻게 분석 판단하시고 자문을 하시겠습니까? 영상만을 가지고 한두 번 보는 것으로 상대방의 잘못된 부분을 찾으면 부각시켜 결론을 내고 답변을 하시는 것은 아닙니까? 이 사고는 분석 의뢰를 받은 것이 아니고 영상을 가지고 자문 의뢰를 받은 겁니다. 자문을 받았을 때 누가 가실이 많다는 내용으로 답변만 하지 마시고 꼭 형사 문제까지 넓게 자문에 응해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또 답변 근거를 명확하게 제시를 하셔야 좋습니다. 자문 내용입니다. 어느 차량이 가해 차량이 되는지 차로 변경돼 추돌입니다. 좌우 관계냐 앞뒤 관계냐의 문제입니다. 가실 비율이 몇 대 몇이 되겠는지 이 두 가지 답변을 할 때도 근거를 제시를 하기 위해서는 분석이 필요합니다. 자문을 받았기 때문에 현장 조사와 버스의 디지털 운행 기록계라든지 여러 가지 분석에 꼭 필요한 자료들은 확보를 하지 않고 영상만 가지고 분석을 하고 답변을 한 사고 사례입니다. 분석 방법은 첫째, 양차량의 속도를 분석을 하셔야 되고 두 번째는 승용차가 차로를 변경하는 시점, 즉 인지 가능한 시점에서 추돌까지 시간과 거리를 분석을 하시기 바랍니다. 승용차가 진로를 변경한 시점이 적정했는지 여부에 대해서 분석을 해봤습니다. 이 세 가지 방법을 종합적으로 결론에 도달하는 방법으로 분석을 했습니다. 첫 번째, 양차량의 속도입니다. 버스는 디지털 운행 기록계가 있기 때문에 속도 근거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두 차량이 충돌을 할 때 한 차량만 속도, 시간, 거리를 정확한 근거를 가지고 분석하여 사고 형태를 특정을 하면 다른 차량은 1초씩 뒤로 당기는 과정과 진행하는 과정을 반복하다 보면 쟁점의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 영상과 충돌 및 정지 지점의 시간과 거리를 분석을 합니다. 고속도로이기 때문에 추정 속도 100km로 분석을 했습니다. 1초 동안 약 27.7m를 운행을 할 수 있죠. 두 차량의 충돌 속도는 40km로 추정을 하였습니다. 인지 가능 시점과 추돌 시간 및 거리를 분석을 하였습니다. 먼저 시간입니다. 인지 시점 기준 차선을 넘는 순간을 기준으로 잡는 것이 타당하리라고 생각됩니다. 영상을 가지고 분석을 하니 차선을 넘는 시점부터 추돌하는 데까지 3.6초가 걸렸습니다. 그러면 100km를 운행하는 차량이 정지하는데 최소 몇 초가 필요한지 분석을 해봤습니다. 100km를 운행할 때 정지 시간은 4.4초가 필요합니다. 인지 반응 시간, 즉 공주 시간 1초, 총 5.4초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는 거리입니다.
분석 기준으로 인지 시점부터 추돌까지 3.6초가 걸렸고 추돌 속도는 40km로 추정을 했을 때 인지와 추돌하는데 이동한 거리는 62m가 됩니다. 그러나 100km로 운행할 때 최소 필요 거리는 87.8m가 필요한데 62m 만에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100km로 운행할 때 거리가 약 60m입니다. 공주거리는 27.8m이기 때문에 87.8m가 필요합니다. 진로 변경 시점의 적정성을 따져봤을 때 승용차가 본선에 진입하는 가속거리가 약 300m나 됩니다. 이렇게 충분한 시간과 거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승용차는 마지막 끝부분에서 고속도로로 진입을 하였습니다. 또 진입할 때 속도가 100km에 훨씬 못 미치는 상태에서 진입을 한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또 고속도로에는 본선 진입 시 양보 규제 표시가 있고 노면 표시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고속도로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매뉴얼입니다. 본선 진입 시 양보 표지판이 있고 노면 표시가 있습니다. 과속 구간은 약 300m가 되고 끝지점 지나서 충돌을 했습니다. 결론입니다. 최소 필요 시간 및 거리는 100km 운행했을 때 5.4초 87.8m가 필요합니다. 실제로 사고 사항을 영상을 통해서 분석을 하니 진로 변경하고 3.6초 만에 추돌이 일어났고 추돌 속도 40km를 기준으로 이동 거리를 계산하니 62m를 진행 후에 추돌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분석이 되었습니다. 차로 변경 시점의 부적정성입니다. 본선으로 원활히 진입할 수 있도록 가속구간 300m 끝부분에서 진입하였다가 앞에 아무런 장애물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차로에서 갑자기 제동을 하였습니다. 차로 변경 시점의 부적정했다고 판단이 됩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어떤 차량이 가해 차량이며 과실이 많다고 생각합니까? 추돌을 했기 때문에 뒷차량이 무조건 가해 차량이고 과실이 많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진로 변경 차가 주의 의무를 다 했는지 적정한 속도에서 진로 변경을 했는지를 분석해보고 결과에 따라서 앞뒤인가 좌우인가를 판단을 하십니까? 저는 앞에서 설명드렸듯이 진로 변경한 승용차가 가해 차량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과실은 몇 대 몇이겠습니까? 제가 과실을 결정할 수 있는 권한에 있지는 않지만 경험이나 이런 걸로 봐가지고는 진로 변경한 차량이 과실이 더 많아야 되겠죠. 보통 차로 변경은 기본 과실이 2대8, 3대7입니다. 거기에서 가감을 하시면 될 것 같고 정확하게 근거를 가지고 사고를 분석한다면 전체적인 사고 분석이 명확하게 될 수가 있고 그럴 때는 진로 변경차의 100% 과실도 가능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차로 변경된 추돌은 아직도 실무에서 추돌차가 가해 차량이며 과실이 많다는 인식들이 지배적으로 많습니다. 여러분은 면밀한 사고 분석을 하여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증거를 가지고 가해자와 피해자를 구분하시고 과실에 적용하시고 자문에 답변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